미국 그 플로리다 사라스타에 위치한 그 링링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의 남성우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또 그 어정트 프로페서로 2년간 티칭을 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 링링에 또 어떻게 엔드업이 됐습니다. 원래 링링이 경험이 굉장히 많은 교수들을 보통 뽑는데 제가 어떻게 참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고 코넬에서 한 1년 반 정도 포스트 그래주에이트 프로그램하고 거기서 약간 티칭을 하고 다시 링링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 디자인 마켓하고 디자인 교육이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학에 대한 소개와 기타 이제 유학 준비, 그리고 이제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유학생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의 유학을 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거는, 저는 한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대학 교수로 가면은 테뉴어라는 그걸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카데믹 프로베이션을 마쳐서 학교에서 정년 교수로 심사를 받아서 그 종신 교수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걸 준비해서 그걸 패스하다 보니까 한국을, 그리고 공부할 때 제가 뭐 여러분들 많이 경제적인 프레셔를 받고 유학을 준비하시겠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유학을 갔기 때문에 또 학생으로서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도 값도 없었고, 또 이렇게 잡을 잡아갖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학교에서 석세스풀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13년 동안 한국을 못 나왔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저희 링링에 있는 몇몇 그 아트필, 이제 특히 아트필 출신의 학생들이 링링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졸업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작년에 원장님하고 말씀드린 태식이 같은 경우 지금 뭐 여기 오래전에 졸업한 학생이죠. 그 김태식이라고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잘해요. 특히 저희 대학에 들어오는 한국 학생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학생들 중에 한 7, 8%는 다 잡을 잡아 나가고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 대학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소한 분들도 많고, 저희 대학 시스템이 워낙 제가 보기에 훌륭한데도 알려지는 게 없어서 3년 전부터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저희 총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런 학교를 알리는 목적보다도 한국 학생을 위한 목적으로 유학을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건 아실 거예요. 오히려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 노동력의 노동자로서 대우하고, 그 사람들의 맥시멈한 맨파워를 빼고 대접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창의력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한국이란 나라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광고에, TV 광고나 이런 광고에 한 30, 40%는 개그맨들 유행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 개그맨들의 유행어에 의지해서 TV 광고가 상당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창의력이라는 잣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건 창의적이야. 그 사람이 만든 유행어를 이렇게 상품에 접목시켜서 약간 꼬아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창의력이야 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한국의 TV 광고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이 뭐 제일기획이나 큰 회사들, 그런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광고 회사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의존하는 것들이 뭐냐면 탑스타. 그죠? 탑스타가 광고의 모델을 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그 광고의 주요 목적이고, 새로 나온 드라마, 별그대란 드라마가 딱 했다. 그럼 거기에 메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그 다음부터 광고 시장을 쓸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트필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유학미술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그 창의력 있는 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한국에 있는 잘못된 창의력에 대한 잘못된 어프리시에이션, 잘못된 애리튜드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이 향후 20, 30년 내에 더 이상 먹을 만한 그 자본이, 캐피탈리즘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먹을 만한 소스가 이제 없어져요.
오바마 정부가 계속 교육 맨날 얘기하는 게 교육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대학들한테 무슨 프레셔가 왔냐면 우리가 커리큘럼을 지금 대대적으로 바꿔요. 오바마 싱크탱커들이 메인으로 내세운 방식이 뭐냐면 향후 20, 30년, 40, 50년 내에 모든 경제적인 리소스는 디자인에서 나온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미국 디자인 컬리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의 커리큘럼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답습해서 되풀이하던 커리큘럼에서 애널리티컬 프로블럼 솔빙 쪽으로 언더그래주에이트 프로그램도 바뀌고 있어요. 디자인 교육은 말도 못할 정도예요. 대대적으로 시프트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해서 광고 마켓에서 어떤 대대적인 영화나 TV 스타가 광고 시장의 60, 70%, 70, 80% 개그맨들이 20, 30%를 유행어가 점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마켓이죠.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류 문화라든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전파 파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편승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크리티컬하게 봐야 될 창의력에 대한 거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놓은 문화 콘텐츠에 편승하는 겁니다. 그죠? 쪽에, 그러니까 그 파워를 제너레이트 하는 쪽에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나 모든 데서 말할 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엔진을 만들어서 힘을 내서 가게하고 얼마나 빠르게 가고 하지만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레이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력 파워로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차가 저 차보다 0.01초 빠르게 100km를 낼 수 있어라는 걸로 더 이상 차를 사진 않습니다. 그죠? 이 차와 이 차에 더 이상 앞으로의 구매를 결정하는 모든 인자는 디자인에 있어요. 그거에 따른 차이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모든 경제 이득을 창출하는 메인 휴먼 리소스가 된다고 정확히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커리큘럼을 바꾸는 거하고 대학 각각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과마다, 각 메이저마다 갖고 있는 벽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아니면 여기가 만약에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이쪽은 영화, 이쪽은 뭐 이렇게 하면 그전에는 여기는 내 분야, 여기는 상대 분야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이 크로싱이 전부 일어나게 해주고 있어요. 그걸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학교의 커리큘럼에서 모든 벽을 낮춰놓고 있어요. 커리큘럼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옛날에는 영화가 전부 대부분의 옛날의 영화의 명작 같은 건 95%의 명작들은 대부분 최고의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스토리가 아직도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이제 관객이나 세대들이 그 스토리텔링만으로는 만족할 영화 시대에서 지났죠. 그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밑에 세대, 심지어 나도 이제 어떤 걸 읽고 접하거나 듣고 접하기보다 보고 접하는 데 익숙해져 있죠. 그죠? 모든 게 지금 비주얼 아트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저는 막 올려놓잖아요. 딱 올려놓으면 뭐 누가 좋다 안 좋다 막 하면 뭐 라이크 막 올라가면 뭐 기분 좋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단편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데스크립티브 아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스토리를 담고 있고 컨셉을 담고 있는 이런 게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비주얼 쪽에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커버해 줄 수 없는 분야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나중에 내 직업을 무엇을 하고 싶어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해서 되지 않고 나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그 어떤 컨셉 디벨로퍼가 되고 싶다. 난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라이딩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영화에서 스토리텔러가 되고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다. 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자기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유학 와서 과를 바꾼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많은 이것들이 왜냐하면 오셔서 유학을 와서 내가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전혀 생소한 걸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를 바꾸면은 시간을 어떤 경우는 1, 2년씩 손해를 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시간을 애매하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 디자인 시장,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디자인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극명하게 두 가지가 생기고 있어요. 하나는 커리큘럼의 메이저 쉬프트를 하고 해서 각 과들 간의 장벽을 낮춰버리고 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런 이유가 새롭게 변화하는 디자인 마켓. 여러분들 더 이상 혼자 일하는 디자이너 잡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만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게 우리 학교도 똑같아요. 그룹 프로젝트. 전부 다 모든 게 그룹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한 학기에 몇 개씩은 그룹 프로젝트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룹 프로젝트는 뭐냐? 옛날처럼 그냥 나하고 얘하고 내가 우리 과에 A라는 과인데 나하고 얘하고 셋이 이렇게 A라는 과로 이건 더 이상 그룹 프로젝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같이 숙제라는 개념이고 인터디스플리너리 A라는 메이저, B라는 메이저, C라는 메이저 다 전혀 다른 전공의 학생 3명이서 하나의 전혀 다른 셋이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뚝뚝뚝뚝 교수들이 던져줘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요. 어떤 컴페티션 우리과 같은 경우 우리 아이를 내보낸다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한 다른 과의 아이들의 인풋이 그래픽 디자이너 하는 애들,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애들 그런 함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메이저 사람들하고 같이 이 공부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쪽으로 바뀌고 있죠. 그게 지금 미국 현재 일어나는 그 교육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회사들이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콜롬비아 픽처스 영화사 아니면 픽사 애니메이션 그런 TV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광고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전부 그걸 요구합니다. 학생들한테 그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는 그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뭐 사실은 아시겠지만 아트필이 되게 유명한 미국 내에서 유명한 이유가 아트필 학생들 포트폴리오가 가장 뛰어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아트필에서 온 학생들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짐이라고 어드미션 디렉터가 짐 딘이라고 원장님 많이 보내셔서 아시겠지만 그 2년 전에 아트필을 제일 먼저 오게 된 이유는 그 짐 딘이 한국 나가면 아트필을 꼭 좀 방문해라. 그래서 왜냐면 거기 학생 포트폴리오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실력들을 갖고 미국에 와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훌륭한 학생들이 되겠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과에 가고 싶어, 나는 패션과를 가고 싶어가 아니라 그걸 공부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이 끝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과를 좀 이렇게 어드바이저 분들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유학 오셔서 성공하시려면 한국 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링링에서 실패하는 학생들을 한 2~3명밖에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학생 하나가 물어보더라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유학을 가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한국 유학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라고. 그거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유학을 와서 나는 내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하고 생각을 하면 유학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냥 one of the college student,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 그 대학의 학생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 공부를 하셔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 유학생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의 배리어를 분명히 쳐놓는 거죠. 그죠? 남들하고 세그리게이션 분명히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3, 4명 실패하는 학생들 봤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똑같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미국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미국 학생들이 아니죠. 막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나 교수라고 막 모든 시간을 소비해서 자기를 그 안에 쭉 이렇게 같이 섞어서 밍글링 해 놓는 게 아니고 뚝 떨어뜨려서 영어를 못하고 뭐 컬처가 다르고 자꾸 이런 익스큐스가 스스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실패합니다. 명확히 실패해요. 그거는 운이 좋으면 성공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은 유학생활을 머릿속에 미리 짐작을 하셔야 돼요. 영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어에 대한 부담, 특히 이제 디자인 쪽에서 영어에 대한 부담 많을 거예요. 프리젠트 저 어떻게 하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 어느 대학을 가든 그 대학 교수건 학생이건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 지금 14년째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영어 발음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미국 애들처럼 못하죠. 그죠? 저는 27에 유학을 갔거든요. 27에 유학 가고서 처음에 유학 가서 참 이렇게 해서 차를 어떻게 하는데 막 진짜 1,500불 주고 하나 사서 막 맥도날드 그 드라이브 트루 딱 가서 아침을 먹고 보려고 딱 가서 오렌지 주스를 시켰더니 계속 못 알아. What? 그래갖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 그래서 커피 이러고서 오렌지 주스를 못 마셨습니다. 27에 유학을 가기 전까지 영어를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유학을 나가기 전까지 종로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토플 선생을 했습니다. 더구나 직장인들을 데리고. 되게 웃긴 얘기예요. 왜냐면 그 당시 토플은 말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문법하고 그 스트럭처 시험하고 그 보케브러리 시험. 그거 달달 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잘해갖고서 선생을 했어요. 막 직장인들 데리고 가르치고 막 군대 제대하고 와서 막 가르치고. 그때까지 영어를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발음도 배워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딱 갔더니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못하는 바람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14년 동안에 제가 우리 대학에서 굉장히 이밸리에이션을 잘 받는 교수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교수의 발음이 이상해서 나는 강의를 들을 수 없어 라고 발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지들 책임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지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 대학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작품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 달, 2달, 3달간 어마어마한 작품을 해놓고 그거를 죽어라고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 책임입니다. 이 사람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주 당당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That's not my problem. 왜냐면 저는 가끔 지금까지 2번 그랬는데 일본에서 유학생이 왔었어요. 일본에 유학생이 왔었는데 얘가 영어를 정말 못해요. 특히 그리고 일본 애들 영어 발음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시켰더니 이렇게 하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너무 잘하는 애였었어요. 걔가 우리 인테리어 디자인, 제가 원래 건축을 했지만 걔가 저희 그 장학금 매년 열리는 미국에서 큰 컴페티션이 있는데 그 컴페티션에 위닝을 하면 3만 불의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학금이죠. 그러니까 그건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내셔널 보드에서 주는 건데 1년에 딱 미국 전역에서 10명 줍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매년 한 명, 2명 꼭 받는데 걔가 그걸 나중에 3학년 끝나고 그걸 위닝한 애예요. 일본에 잘하는 애죠. 내가 어느 날 걔한테, 우리 프린트 시키는데 딱 걔한테 앉혀놓고 너 지금부터 일본말로 하라 그랬어요. 프린트는 일본말로 해. 그리고 나머지 듣고 우리 학생들한테 니들이 걔가 말하는 걸 이해하는 대로 영어로 질문해 그랬어요. 걔가 일본말로 막 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는, 난 일본말 하나도 못 알아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죠? 정말 저는 걔를 한 학기 동안 가르쳤지 않습니까? 걔가 그 디자인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그때 냈던 프로젝트가 리테일 스토어, 큰 그 스토어를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그 리테일 스토어를 걔가 왜 디자인했는지 아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앉아있던 학생 11명이 전부 다 걔가 어떤 컨셉으로 그걸 디자인했는지를
술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직업은 단순히, 그죠? 어떤 말로써 아주 막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컨셉을 명확히 담아서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을 무빙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정말 감명받게 또는 이해하게. 그리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A라는 사람은 이거를 A라고 이해하고 이 사람은 이걸 B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만약에 언타이틀드라고 딱 붙여놓으면은 보는 사람마다 지 맘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경우에 언타이틀드라는 개념을 그림을 넣어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하는 일이 굉장히 파워풀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어떤 심리나 어떤 아니면 사이콜로지컬리 아니면 진짜 필로소피컬리 사람들을 자극하는 직업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랭귀지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또 하나 저기는 영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프레셔를 별로 갖지 않고 유학생활을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언어가 금방금방 늘어요. 우리 집사람이 위트니스입니다. 우리 대학에 유학 오는 학생들 1년, 2년 지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미국 애들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 애들하고 친구를 맺어서 학교 생활을 해요. 우리 다른 과 제가 이제 디파트먼트 코디네이터다 보니까 다른 과 학장들하고 회의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는데 제가 자주 한국 학생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못해서 참 문제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국 학생들 정말 잘해. 걔들은 잠을 어떻게 그거밖에 안 자고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항상 들어요. 우리 대학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겁니다. 저희는 그 플로리다에 위치해 있고요. 플로리다 사라스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이렇게 있으면 서쪽 해안의 중간쯤 있고 템파라는 큰 도시에서 1시간 남쪽, 올란도에서 서쪽으로 바다 쪽으로 2시간 가량.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고요. 저희는 83년 됐습니다. 역사는 83년 됐고 이건 빨리 이런 거 몇 개는 빨리 지나갈게요. 저희 대학은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비영리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영리 사립대학이라는 거는 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대학 중에서 그 비영리 사립대학이 있고 영리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영리 사립대학들은 말 그대로 회사처럼 학교를 운영해서 돈을 남겨서 그 돈을 재단이 이득금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걸 그 재단을 속한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영리 사립대학입니다. 영리 사립대학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비영리 사립대, 말 그대로 비영리 사립대학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사립대입니다. 비영리 사립대학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특이한 거는 비영리 사립대학이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긴 힘들어요. 근데 비영리 사립대학들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윤을 남기지 않되 그 재단을 소유한 재단 소유주가 있어서 그 학교를 운영해서 남긴 돈을 갖지 하진 않지만 재단이 예를 들면 학교 건물들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학교 여러 가지에 그걸 해서 재단 주가 이렇게 급여나 예를 들면 미국의 큰 대학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재단의 모든 빌딩을 그 재단 재단 이사장하고 그 자식 부인들이 건물을 다 소유한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 사람들한테 매년 렌트비를 줘요. 그러면은 비영리 사립대학이고 렌트비니까 비영리 사립대학입니다. 하지만 재단은 그걸로 인해 그 재단 소유주는 그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예를 들자면 그 재단 이사가 학교의 총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몇 밀리언의 봉급을 받죠. 그 재단 이사의 남편은 그 총장의 어드바이저를 합니다. 그래서 몇 밀리언씩 돈을 받죠. 자, 그런 게 비영리 사립대학에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는 대학들이 비영리 사립대학 중에 재단이 없는 대학입니다. 저희 링링이 그런 대학이고, 재단이 없다는 얘기는 이사회는 존재합니다. 20명 정도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는 전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어떤 은퇴한 변호사,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무보수로 학교를 위해서 자기 이 나머지 연생을 봉사하겠다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무보수 발런티어 이사를 하고 그 이사가 학교 총장을 뽑고 학교 전체의 그 운영을 관할합니다. 그 경우는 학교가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모니터리 어워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버는 모든 돈이 교육에 재투자가 되죠. 그게 저희 링링처럼 몇 안 되는 대학이 갖고 있는 진정한 비영리, 재단이 없는 비영리 사립대학입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좀 더 잠깐 설명이 많죠. 미국엔 두 가지 대학들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티칭 인스티튜션이 있고 크게 보면 또 하나는 리서치 인스티튜션이 있습니다. 티칭은 뭐냐면 리서치는 뭐냐면 많은 미국의 주립 대학들이 리서치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서 리서치 매테리얼 프로듀스해서 그거를 사회와 국가에 어떤 그 소스로 제공해 주는 게 학교 대부분 학교의 설립 목적이죠. 미국의 큰 주립 대학들 제가 졸업한 데도 그렇고 랜드 그랜트 스쿨 그러니까 정부에서 땅을 주어서 대학을 만든 큰 주립 대학들이 대부분 다 리서치 인스티튜션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티칭이 프라이어티가 아니에요.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는 교수들의 메인 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주립대 다닐 때 제가 안타까웠던 점은 교수 만나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 보면 건축 제가 하려면 3시간 반 스튜디오에 딱 들어와서 칠판에 뭐 적고 해놓고 딱 해놓고 자기 사무실 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 만나려면 저는 다시 사무실로 가서 나 너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럼 아주 그냥 바쁜 표정 지으면 어떻게 미국 사립대학들의 작년도 미국 사립대학들이 7개나 뱅크럽시가 파산이죠, 그죠? 파산의 위험이 몰려서 국가와 은행이 관리에 들어갔었죠, 미국에서. 미국 대학들 사립대학 중에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이득을 창출해야 되는 대학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난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적인 위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서 대학들의 수입이 적어지고 도네이션이 적고 스칼라십과 튜션 디스카운트라는 두 가지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운영자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죠? 학교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링링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이 90%가 넘어요. 사실 굉장히 문제되는 거죠. 학교가 90%의 이상의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한다고는 그러다 등록금이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휘청휘청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뭐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돼요. 뽑는 게 어떻게 뽑냐면 학생들을 뽑으면서 이 학생한테 내가 당신에게 10,000불 장학금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학생한테 매년 5,000불씩 주겠습니다. 뭐 20,000불씩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원래대로 장학금의 개념은 학교가 A라는 학생에게 10,000불의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는 이 등록금에서 이 학생에게 베네핏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펀드를 있어서 그 펀드가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준 펀드가 이 학생에는 장학금 10,000불 더 적게 내죠, 그죠? 하지만 이 10,000불 적게 내는 게 이 학교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학교는 재정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게 장학금이에요, 명확히. 근데 튜션 디스카운트는 뭐냐면 학생들을 뽑아들이기 위해서 10,000불을 장학금을 주게 하고 이 튜션에서 10,000불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 학교는 10,000불의 운영비를 없어지는 거죠. 47%라고 하는 건데 미국 디자인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2013년 현재 4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 디자인 대학들의 평균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깎아줘서 재정 운영에 충당하지 못하는 돈이 47%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살벌한 얘기입니다. 학교가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0불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데 47불을 깎아서 53불밖에 없어.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투자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죠? 한번 잘 보세요. 미국에 굉장히 많은 유명한 사립대학들, 뭐 뉴욕 여러 군데 있는 사립대학들, 거기도 교수들 쭉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다 신화 강사입니다. 전부 다. 미국의 어느 대학,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유명한 대학에는
100%가 시간 강사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정교수 하나를 쓰는 값이면 시간 강사 9명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안 해줘도 되죠. 연금 안 줘도 되죠. 연금 매칭 안 해줘도 되죠. 소셜 시큐리티 텍스 정부 안 내줘도 되죠. 봉급 적게 줘도 되죠. 한 달에 뭐 한 200불만 주면은 와서 한강호 가르치고 가죠. 이거에 대한 경비를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미국 대학에서 일어나는 튜션 디스카운트가 40%입니다. 저 링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튜션 디스카운트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0%입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튜션 디스카운트라는 걸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적이 없어요.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대학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설립된 역사가 83년 됐는데 83년 동안에 배정적으로 뭐라 그러죠? 부채,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매년 굉장히 많은 돈이 학생들에게 전부 다 투자돼서 한 번도 저희가 부채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80년 역사에서. 저희가 지금 1,300명 되는데 20명 정도에서 20에서 40명 정도는 등록금을 전혀 안 내고 다니는 외국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비스 스칼라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못 사는 국가 있죠. 아프리카 제3국가, 동구권 국가 중에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그 학생들에게 매 학기 5,000불씩 돈을 줍니다. 체제비를. 그래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등록금 무료로 주고 5,000불 체제비 줍니다. 그게 이제 데이비스 스칼라 장학금이에요. 그런 식으로 장학금을 저희는 제공하고 한국 학생 중에 꽤 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장학금을 외부에서 펀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의 어떤 튜션 디스카운트 전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 학생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학교에 어플라이 할 때, 당신은 파이낸셜 에이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장학금 받기 원하는 이렇게 클릭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노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어드미션에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돈이 필요한데 왜 유학을 와? 이렇게 해라. 나는 그거만큼 바보 같은 어드바이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꼭 예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다른 디파트먼트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드미션 디파트먼트는 어드미션을 결정해서 우리 교수들하고 학장하고 나처럼 디파트먼트 코디네이터라고 하고 다 해서 여러분이 어드미션을 결정하고 파이낸셜 디파트먼트가 학생들의 개개인의 파이낸셜 테이크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할 때 파이낸셜 스칼라십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꼭 명시하세요. 안 한다고 하면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학생이 많은 학생들이 니드 베이스, 그러니까 필요해서 장학금 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니드 베이스 장학금도 꼭 신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받는 많은 장학금은 그러니까 탤런트 베이스 아니면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아카데미컬리 퍼포먼스 베이스로 장학금을 받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신청하시고 그것도 신청하시고 파이낸셜리도 신청하세요. 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미국 사립대학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들은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디파트먼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베일리에이터거나 뭘 이렇게 스크린 하려는 게 아니고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얘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도와주지? 라고 하는 디파트먼트들이 많습니다. 그 디파트먼트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학교에 돈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스페시파이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도와줬어요 라는 걸 학교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미국 대학에서 일할 때 그렇습니다. 저랑 굉장히 왼수 같은 이 교수나 예를 들자면 저랑 아주 사이가 안 좋은 한 사람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내가 하도 괴롭히거나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하는 사람 중에 저를 아주 보면 막 슬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와줘요. 나를 꼴비시라 해도. 그게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학을 신청할 때 장학금에 대한 스페시파이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학교에 노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내가 우리 학교가 19% 자꾸 정확히 장학금 늘려고 하는데 19%가 정말 리얼 스칼라십이에요. 진짜 리얼 스칼라십. 그러니까 그 스칼라십은 외부에서 돈이 있고 학교가 그만한 인다우먼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립대학과는 다르게. 저희는 등록금 위주인데도 다른 사립대학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인다우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파이낸셜 에이드와 스칼라십은 다른 파이낸셜 에이드 디파트먼트가 파이낸셜 에이드와 스칼라십을 같이 하긴 하지만 파이낸셜 에이드에서 페더럴 거버먼트가 관여하는 거는 당연히 미국 시민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건 장학금이 아니고 론 또는 그 어떤 예를 들자면 뭐 메릿 베이스 무슨 뭐 그 미국 정부에서 주는 어떠한 2,500불 장학금 이런 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스칼라십은 그 오픈 투 에브리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여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사라스타에서 그 피츠버그 그 풋볼팀하고 또 어디 농구팀을 갖고 있는 그 큰 부자가 있어요. 저 그 사람 그 집을 리노베이션 하는데 저하고 저희 학장이 같이 디자인해서 했었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가 작년에 장학금 학교에 와보고 학교 그 초청받아서 하다가 장학금을 1.5 밀리언을 내놨습니다. 그 사람 학교에 따르면 한 15억 되는 거죠. 그 경우에 그게 오픈 투 에브리바디입니다. 그럼 그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명시한 건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이 돈을 이 중에서 얼마를 몇 퍼센트를 매년 장학금 줬으면 좋겠다. 조건은 필요한 학생에게.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걸 요구한 학생에게. 그러면 그거는 리드 베이스 플러스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입니다. 그런 게 막 들어와요, 학교에. 그래서 입학할 때만이 아니고 내가 입학할 때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와서도 학기 시작할 때, 학기 끝날 때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들이랑 친해져야 돼요. 가서 내년도에 난 스칼라십 필요합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해나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일하면서 공부하고 로컬 장학금을 6개를 받아요. 쭉, 뭐 어떤 거는 뭐 2,000불짜리, 어떤 건 5,000불짜리, 어떤 거는 뭐 3,000불짜리 쭉 그거 다 학교에서 사준 겁니다. 다. 그럼 걔한테 왜 6개 주겠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칼라십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학금 액수는 적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당수가 데이비 스칼라라고 아까 말했듯이 학교가 이제 그 비용 디자인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못 사는 국가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래서 약 20에서 40명의 못 사는 국가 학생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그 학생들에게 매년 5,000불씩 체재비를 줍니다. 기숙사까지 무료로 주고요. 그게 이제 장학금의 큰 포션이기도 하고 나머지 상당수가 그 니드 베이스로 또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킬 베이스 장학금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한테 그 컴페티션이 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그 튜션 디스카운트를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뭐 부모님들 보기엔 튜션 디스카운트건 뭐건 간에 학교에서 장학금이라고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니드 베이스 장학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한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저희가 차후 계획이긴 하지만 저희 19%의 장학금 나가는 것 중에서 저희가 한 2년, 3년 지금 2014년이죠. 15, 16, 17년까지 장학금이 35%로 늘어납니다. 저 인다우먼트가 들어와서. 그래서 나머지 근데 지금 19에서 35% 늘어나는 그 18% 장학금이 전부 다 메릿 베이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처럼 좀 스티뮬레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아트필 정도의 뛰어난 학생 같으면 장학금만 해가 늘어날 거예요. 2, 3년 내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저희 한국 학생들이 우수한 애들이 외국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탤런트 베이스, 한국 학생을 위한 탤런트 베이스 스칼라십을 만들어 놓자고 지금 제가 총장하고 사실은 오기 전에
프로포즈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마케팅을 하나도 안 해요. 참 안타깝죠. 한심한 겁니다. 근데 학교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해? 그래. 왜 해? 아니, 좋은 애들은 알아서 들어와야지. 그걸 왜? 제가 이사회 사람들랑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걸 해야 됩니다라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교육하는 기관에서 광고를 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거는 그거는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회사가 가게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교수, 그러니까 풀타임 패컬티가 시간 강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정교수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정교수가 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고 5년 후에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시간 강사면 저는 6개월 있다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롱텀 플래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7년 정도간에 미국 경제 위기가 쭉 있는 동안에 미국 디자인 컬리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링링만 정말 딱 하나, 미국에서 딱 하나 링링만 교수를 뽑을 때 계속 정교수로 대체시켰습니다. 저희 학교 필로소피 그거예요. 정교수를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정교수가 옳다라고. 정교수가 되면은 예를 들자면 저희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비관한 데서 사바나 같은 경우에보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사바나 교수보다 티칭 로드가 절반밖에 안 돼요. 정교수면서도 그쪽에 있는 풀타임 패컬티라고 저랑 비교해보면 저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게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과목 수가 이런 게.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훨씬 많은 시간을 제가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 학교 동안은 이제 이게 굉장히 특이한 모델이거든요. 스칼라 프랙티셔너 모델이라고 해서 모든 교수는 실제 현재의 실무를 함께 하는 디자이너, 아티스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모든 교수들의 모델은 스칼라 프랙티셔너 모델입니다. 우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교가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마인드가 뛰어나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우선 저희 대학 1대 2점이라는 얘기는 학생 한 명당 컴퓨터 그 대수가 2.2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2.2명당 한 대가 아니고 한 명당 2.2대의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구비되어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 한 대 갖고 못 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한 대 더 필요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팔러시가 랩에 컴퓨터가 20대 있으면 20대 학생이 다 앉아 있어서 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디자이너예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조립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컴퓨터 랩 혼자 하나를 20개의 컴퓨터에 있어도 2명이 써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교육 여건을 제공해 주셔서 컴퓨터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면 이런 맥북 프로를 학생들한테 무료로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 무료로 나눠주고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아도비나 소프트웨어가 다 몇천 불 되는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죠. 그 나눠주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등록금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주게 된 거냐면 한 6, 7년 전에 저희 학교 학생 작품을 본 어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너무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갖고서 와 정말 훌륭하다. 돈을 학교에 뭉청 줬어요. 그래서 그 돈, 이 돈에 생긴 이자로 너희 학생들이 어디서든 바깥이건 어디서건 공부를 할 수 있게 컴퓨터를 줘라. 라고 해서 거기서 난 이자로 저희가 컴퓨터를 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펀드를 또 우리 학교가 워낙 훌륭하니까 받아서 저희가 줍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 아까 말해서 1,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1,300명입니다. 비근한 예로 MIT 아시죠? MIT 그 공대. 굉장히 유명한 공대죠. 그죠? 학생 수도 몇만 되고요. 공대다 보니까 컴퓨터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대 의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1,300명. 링링이 갖고 있는 컴퓨팅, 계산 능력이 MIT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거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디자인 컬리지예요. 그죠? FX 매거진에서 저희 대학을 세계 디자인 대학 랭킹 1위로 뽑았어요. 그거는 단순히 이제 교육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까 컴퓨팅 능력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 학생이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해요. 이 학생이 영화과를 해요. 이 학생이 게임을 해요. 이 학생이 저희과를 해요. 저 학생이 모션 디자인을 해요. 자, 이 학생들 다 컴퓨터를 써야 됩니다. 컴퓨터를 쓴다는 건 컴퓨터를 쓴다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무언가를 계산을 하고 렌더링을 하고 다 산술적으로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돌려서 무언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컴퓨터가 능력을 계산해내야 돼요. 그죠?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은 만약 이 학생이 1분짜리 영화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1분짜리 게임 그 인터랙션 만들겠다. 1분짜리 건축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1분짜리 뭐 모션 디자인의 플로우 드루를 만들겠다. 그러면 1분 동안을 만약에 뭐 요새는 24프레임이 되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1초가 30장을 렌더링을 해야지 않습니까? 30장짜리를 도가 요새는 HD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80p 이런 걸로. 그러면 그 큰 렌더링 퀄리티 이미지를 1초에 30장을 렌더링 해야 되는데 1분간 하면 30 곱하기 60하면 1800장, 그죠? 여러분 2분 한다고 2분짜리 만들겠다 그러면 그냥 2분짜리만 만들어도 그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분짜리만 만들겠다. 2분 하면 3600장을 렌더링 해야 됩니다. 그럼 한 장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요. 막 우리 학교는 프로세서가 막 16 그거 코어 프로세서가 컴퓨터 하나씩 이렇게 하나마다 달려 있고 서버가 그걸 다 대신해 주는데 그런 컴퓨터를 내가 갖고 있어요. 5, 6천부라는 컴퓨터. 그 갖고 있어도 그게 한 장에 그러면 하나의 렌더링 10분 렌더링 하면 10분 곱하기 3600장 하면 36,000분이고 하루가 60분에 24시간 하니까 1440분 되겠네요. 그죠? 1440분씩 열을 하면 14,000분이죠. 30일 내내 컴퓨터로 렌더링 해야 그거 합니다. 그죠? 그게 컴퓨팅 능력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필요한지. 자, 그럼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학생들이 그거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딱 클릭해서 우리과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자고 일어나면 컴퓨터가 다 그걸 할 정도의 컴퓨팅 계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MIT와 비슷한 정도의 올해는 릉링이 작년에는 MIT가 났어 라는 컴퓨팅 캐패시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어느 미국의 큰 지금 가장 커지고 있는 아트 앤 디자인 칼리지에서 자기들이 컴퓨팅 능력을 서버를 새로 컴퓨팅 했다고 크게 자랑을 했습니다. 거기 웹사이트 가면 쫙 자랑이 나와 있어요. 우린 이런 걸 했어. 지금 니들이 이렇게 해. 그 학생들한테 2분간 렌더링 할 수 있는 걸 줍니다. 2분 동안, 2분짜리를 렌더링 할 수 있게 3,600장 되겠죠. 그죠? 저희 대학은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누구나 무한정을 쓸 수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그 컴퓨팅 계산 능력, 서버 안에 컴퓨팅 계산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하드 스페이스를 30기가인가 35기가인가 준다고 막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35기가의 공간을 할당해서 공간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5테라바이트 줘요. 5테라바이트. 그러니까 1기가가 1테라가 1기가의 1000배죠. 그죠? 1테라가 1000배입니다. 그러면 5면은 5000기가바이트라는 얘기죠. 그죠? 거기가 35기가 준다고 저희는 1학 학생 하나당 할당된 용량이 35기가바이트, 5테라바이트입니다. 예. 링링 제 학생 얘기 들었는데요. 타블렛 링링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생만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랩을 관장하는데 우리과 학생이 약 한 35명 정도 쓰거든요. 거기에 컴퓨터 랩이나 컴퓨터 50대를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태블릿 그 웹콤 아예 그냥 태블릿이 아니고 지금 저희 대학이 미국 단일 대학으로는 가장 많은 웹콤 모니터를 갖고 있는 대학인데 그 웹콤 모니터만 12대를 놨어요. 뭐 이런 아까 잘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 프린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은 대학들에 가보세요. 미국에 있는 사립대학 가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스스로 사야 돼요. 그거 보면 컴퓨터를 사야만 되는 게 보통 많이 의무죠. 그죠? 자기들이 랩탑을 사오거나 프로그램은 뭐 다운받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게 의무죠. 저희는 정반대입니다. 저희는 컴퓨터를 절대 사지 말 걸 권해요. 왜냐하면 맥북을 주는 것도 있고 랩에 와서 서로 배워야 되거든요. 랩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프린팅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가봤더니 거기는 큰 이런 종이에 프린터 한 장 하는데 컬러로
한 30, 그러니까 1m, 2m짜리 하는데 한 15,000원 받더라고요. 저희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컬러 프린팅도 무료고 플라팅도 무료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아주 프로페셔널 퀄러티, 막 그 상업용으로 쓰일 만한 그런 대회에 나갈 거를 프린팅하는 시설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돈을 내고 쓰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학교가 하나라는 게 아니고 딴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광고학과는 생긴 지 7년밖에 안 되는데 에디 어워드, 스튜던트 에디 어워드에서 가장 많은 위너를 배출했죠, 저희 학교가. 그리고 비즈니스, 우리가 특이하게 우리는 비즈니스 오브 아트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트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과예요. 그 컴퓨터 애니메이션 여러분 잘 아실 테고, 디지털 필름, 저희가 영화학과를 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영화학과를 7년 전에 만들었는데 영화학과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2회 졸업생이 올해 나왔으니까 아이러니카라고 해서 미국의 영화학과가 그렇게 많은데 저희 학교가 지금 신생 6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할리우드 매거진하고 할리우드에서 탑 25 영화 학과로 저희 대학에는 영화과를 꼽았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라수타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큰 영화 페스티벌인데 거기가 저희 학교랑 연관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교수들이 전부 다 아까 말했듯이 프랙티셔너입니다. 실제 영화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앤디 가르시아도 오고 뭐 로드 오브 더 링만 주연했던 그 이름이 뭐지? 프로도로 나왔던 게 정확한 배우는 모르겠다. 그 아이도 오고 뭐 피터 잭슨도 오고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매번 그 렉처를 하고 학생들하고 공동 작업을 해서 저희가 영화 랩도 있지만, 뭐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영화학과 만드는데 관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아카데믹 어페어의 그 위원장 일을 맡고 있을 때 이게 이제 했던 일인데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이걸 과를 만드는 거. 왜냐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영화에 쓰는 이 카메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우리 이런 거로 막 찍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생들은 찍는데 이런 거 찍으면 한 3, 4억씩 합니다. 이 카메라 하나에. 메고 다니는 거. 뭐 30만 불, 막 40만 불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거 한 대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지미집이라 그러나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하고서 타고 큰 크레인처럼 생긴 거 갖고 막 찍고 뭐 이렇게 카메라 놓고 레일 놓고 쭉 돌아다녀야 되고 뭐 사운드 에디팅하고 믹싱하고 에디터 하는 거 프로그램 뭐 시설 다 해줘야 되고 돈이 진짜로 못해.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 안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다른 대학을 봤어요. 유명한 대학들 봤더니 학생들이 보통 렌트를 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작품할 때는 학교가 일반적으로 돈을 좀 주고 학생들이 돈을 내서 카메라를 렌트하고 어느 시설을 렌트하고 스튜디오를 렌트하고 렌트해 쓰더라고요. 우리도 렌트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어느 교수가 이제 했죠. 학교에서 궁극적으로 이사해서 돌아온 대답은 NO. 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과를 만들기 전에 2년간 학교 예산을 세우고 독지가를 끌어들이고 도네이션을 받고 해서 카메라를 그 당시에만 3대를 구입하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비디오 사운드 에디팅 다 해놓고 2년 동안 그 준비 다 하고 대학과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과들 학생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막 올해 처음으로 아마 진짜 이렇게 일반적인 뭐 1시간 넘는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생들끼리. 그게 이제 저 영화과도 있고, 파인아트 잘 아시겠고, 파인아트는 워낙 유명한 교수들이 많이 계시죠, 이쪽에. 게임 아트 앤 디자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지난 한 2, 3년 전까지, 지금은 그래픽 디자인이 미국 대학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워낙 좀 이렇게 딴 쪽으로 많이 가니까 2, 3년 전까지 그래픽 디자인 저희 과가 스튜던트 이밸류에이션이 가장 탑3 이렇게 항상 이렇게 꼽혔었죠. 저희 인텔리전 과 같은 경우고, 저희 인텔리전 과는 미국 내에서 그 동기 아까 말한 3만 불짜리 장학금을 몇 안 되는 한 125개 대학들에게만 그 컴패션에 출품할 자격을 주는데 그 학생들 2명씩 250명이 나오거든요. 3학년 학생들. 그래서 그중에서 10명씩 장학금을 주는데 저희가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위너를 배출했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에도 오피스가 있어요. 겐슬러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겐슬러가 유일하게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허용하는 유일한 대학이 저희 대학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소사이어티 오브 일러스트레이터 어워드에서 가장 많은 위너를 배출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모션 디자인.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을 마쳤는데 제 아들이 저희 대학 다녀요. 모션 디자인 다니고 있습니다. 향후 잡마켓이 너무 좋아요. 모션 디자인.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모션 디자인이 거의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거에 다 발을 대고 있는 게 뭐 영화, 광고, TV, 그죠? 모든 우리 아들이 원래 광고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싹 꼬셔갖고서 막 이렇게 하고서 야 여기가 어떻게든 가 이래갖고서 제가 일로 바꿨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과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우리 디파트먼트 헤드나 교수들이 그 프랙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접목시켜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페인팅, 프린팅, 스컬프처는 잘 하실 거예요. 뭐 너무 역사도 오래됐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막 굴지의 그 아티스트들이 여기까지 배출됐죠. 그 사진과 같은 경우에 사진과는 한국 학생들은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사진이 아까 말했듯이 낮아지면서 사진이 영화 모든 거에 지금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유학을 어디든 가시도 마이너를 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실 거면 마이너를 꼭 하길 원하고 마이너를 할 거면 꼭 사진과 마이너를 하세요. 사진과에 가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못 배우던 거,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접근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지 프로듀싱과 이미지 딜리버리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로, 물론 이과로 온 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 거였지만, 어느 대학을 가든 전공을 할 때 메이저 말고 내가 마이너를 꼭 해야겠다 하길 원하고 하시면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우리 학교 학생들 안 읽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여기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위는 걸 짧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잡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한 명만 빼고 지금 저는 다 취직을 했죠. 한 명을 안 한 이유는 그 친구는 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아직 안 하고 있고 근데 특히 이제 저는 한국 유학생만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직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서 너무 잘해요. 우선 참 정말 잘해요. 제가 참 프라우드할 정도로.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 아직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다들 잘하는데 막 진짜 학교에서 이렇게 진짜 막 확 이게 흔드는 그런 애는 아직 없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어느 대학을 가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 그래서 보통은 잡을 굉장히 잘 잡아나와요. 그리고 미국 대학들은 잡을 잡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외국인이건 한국 학생이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보면 그 커리어 카운슬링 서비스라고 있어서 그 디파트먼트 꽤 커요. 거기서 매년 한 60, 70개 회사들이 리크루터를 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력서 쓰는 것부터 인터뷰하는 거, 레주메 하는 거, 자기소개서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도와줍니다. 전부 다 같이 만들어주고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같이 시작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회사로 가는지, 그리고 특이한 게 알룸나이들이 많이 이렇게 잡을 학교에 보내줘요. 그럼 인터널 오퍼링 오면 학교에서 전부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많이 오고 리크루터 비짓이라고 많은 이제 외부 사람들이 학교에 오는데 저희 대학은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 예를 들자면 픽사 같은 경우는 매년 두세 번씩 오고요. 학생을 뽑아가게 해서 아주 혈안이 될 정도로 오고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좀 콧대가 굉장히 높은 회사거든요. 거기는 그 트레디셔널 애니메이션 디파트먼트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회사랑 조인트를 해서 해보니까 돈이 더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싹 드림웍스나 이런 데랑 같이 한다는 이름으로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대학들의 리크루팅을 안 나가요. 디즈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미국에서 딱 두 군데 대학만 거기가 리크루팅을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대학이에요. 그 디즈니가 꼬박꼬박 오고 그런 리크루터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게 여러분들한테 취직할 때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너 성적 증명서 줘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어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 전혀 잘못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분 GPA 이렇게 성적 증명서 내야죠.
미국 회사는 미국에서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유일한 데는 어디냐면 대학원. 여러분 대학원 갈 때만 성적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회사들은 어느 회사든 여러분들 성적증명서 요구하지 않아요. 포트폴리오하고 교수들 추천서.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교수들 추천서 정말 잘 써줘요. 저도 추천서 많이 썼는데 어떤 경우는 나쁘게 쓰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쓰는 적도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제가 보면 참 훌륭하지 않은데 추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나는 지난 4년간 이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써요.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나는 지난 4년간 이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써요. 왜냐면 이걸 학생 못 읽어봐요. 딱 하고 C라고 딱 내 거 하고 만약에 띠게 있으면 그거는 그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로 내가 또 직접 보내죠. 그럼 회사에서 그거 딱 받아보면 얘는 별로였구나 라고 알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잘하고 특히 열심히 한 애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막 몇 페이지 씁니다. 막 내가 얘하고 했는데 얘는 어느 날 내가 탁 랩에 들어봤더니 혼자서 막 진짜 끙끙거리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막 뭘 하고 얘가 근데 내가 한 말을 그냥 이렇게 하면 별 얘기 다 써줍니다. 진짜 추천서처럼. 그거하고 포트폴리오 두 개 이거입니다. 근데 그 포트폴리오는 학교에서 만들어진 걸 다 도와줘요. 그거를 잘하면 취직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느 대학에 가셔든 명심 지금 알아놓으세요.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OPT 프로그램이라는 걸 주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OPT는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는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들에게 미국 정부에서 9개월, 1년간 거기서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그래서 그때 보통 이제 졸업하면서 취직을 하고 그때 회사 가서 일을 하죠. 자, 다시 말해서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물론 그게 1년, 9개월이라는 기간이지만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그 회사 사람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 회사는 쑥다갑니다. 못 물어봐요. 우리 대학에서 어느 교수를 뽑을 때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면 학교가 쑥당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 이력서에 혹시 그 대학 보낸 이력서에 자기가 몇 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다는 걸 쓰면은 보지도 않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써보내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1980 몇 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만약에 70년에 졸업했다고 보았는데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 학교를 고발해요. 나이로 차별했다고. 그래서 나이 같은 거 못 물어봐요. 국적 못 물어봐요. 결혼했냐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회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인터뷰할 때 당신 적법하게 일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예 라고 yes. 그게 끝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앞으로 9개월간 일할 수 있는데 1년 나는 OPT 그렇게 말하는 건 바보예요. 이게 딱 거기서 나는 할 수 있어. 저도 그랬죠. 다 똑같아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 그럼 회사 오케이. 그리고 회사에 취직이 되면 그 다음에 회사에 취직되면 바로 회사의 휴먼 리소스 인사처에 가서 거기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비자를 H1B 취업 비자를 바꿔야 돼라고 인사처에서 그 서류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거기 들어가는 정부에 내야 되는 돈까지도 회사에서 보통 해줬지만 이제 바뀌면서 보통은 자기가 그때 뭐 1, 2만 불을 부담해야 되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다 서류를 만들어주고 나는 그거에 따라서 변호사랑 같이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국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가서 정말 회사가 학생 뽑을 하는데 가서 와서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근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그럼 얘가 뽑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지? 9개월 있다가 미국은 회사의 트레이닝 개념이라는 게 3개월씩 이렇게 주거든요. 뽑으면 그냥 안 해요. 막 계속 훈련시키거든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 별거 다 시킵니다. 그때 뭐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도 보내주고 컨퍼런스도 보내주고 막 이 사람한테 개인적인 멘토 멘토 붙여서 막 정말 잘해줍니다. 진짜 미국 회사 보면 그런 거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잘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손에. 그래서 그걸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국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4년간 있지만 대학 졸업생이 지금까지 한국 학생이 한 150명 이상 졸업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제가 그 다 150명 다는 몰라요. 한 7, 80명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인사도 하고 아이들이 가끔 밥도 먹고 아니면 저한테 뭐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딱 한 명만 취직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 중에서 다 취직을 다 했었어요. 그건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항상 뭐 우리 애들 한국 애들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 해나갔습니다. It's hard as an artist, especially out there on your own. When I was in high school, I was, the only AP art kid there, and I felt very isolated. I didn't have people to work with, and I didn't have inspirations. I didn't have creative like minds around me. 좀 전공에 대해서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Learn the meaning of community. People understand you, and they have the same passions, and they have the same aspirations, and it motivates you and inspires you when you're around fellow students that appreciate art as much as you do. The instructors in the community here help you turn that passion and turn that love for art into a respectable career. 미국의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도시 하나씩 캠퍼스에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캠퍼스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배우는 것도 많지만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배우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면 기숙사에 있고 애들하고 잘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무지하게 많이 배워요. 우리 과 아이들도 도저히 나에게 못 배우는 걸 다른 과 아이들한테 배우고 우리 과 아이들 막 항상 컴페티션 나가고 그럴 때마다 얘들 그 디자인 하는 거 전부 친구들한테 피어 이베일레이션 다 받고 갖고 오면 돼요. 저한테 제가 의무적으로 시키고요. 그래서 캠퍼스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입학을반으로 원서를 내게 되면 예. 교양학점 같은 경우에 예. 결정이 많이 되죠. 트랜스퍼 크레딧이 많이 되죠. 교양학점은 거의 다 인정받아요. 그래서 좀 학교 다니기가 널널하죠. 근데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짧아지진 않아요. 보통 1학년이 웨이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 경우에 2, 3, 4학년은 전공을 새로 해야 되니까 많이 다 2, 3, 4학년 하죠. 올해 들어온 학생 하나가 아마 그 친구는 홍대 미대를 졸업하고 저희 대학에 다시 1학년으로 오는데 그 학생은 2학년으로 트랜스퍼 돼서 오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아트필 출신인가요? 옛날에 이화여대에서 석사까지 해서 논문만 남겨놓고 저희 학교 1학년으로 유학 갔던 학생 아닌가?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유선인가? 이름을 잊어버렸다. 아니 유선인가? 유선이는 딴 애지. 유선이는 한양대죠. 아니죠. 그럼 네, 유선이가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나서 그 게임 쪽에 일을 하죠 지금.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유선이가 조선일보에 안 나왔었어요? 제가 알기를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에서 석사까지 하고 1학년으로 다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은 나는 맨 처음에 너 왜 그랬니라고 물어봤죠. 그렇잖아요, 그죠? 6년간 공부하고 저는 그 학생은 어머니가 미대 교수라 공부를 더해서 한국의 대학을 한번 와라 이렇게.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는 나는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해서 우리 학교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와서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미 석사까지 했는데 1학년 애들랑 같이 이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심시티인가 만드는 큰 회사인가에서 굉장히 제일 잘 됐어요. 지금도 그쪽에서 아마 큰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리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학생 일부러 자기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학생도 2학년 때부터 시작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신 이제 교양 과목들은 많이 웨이브가 되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15학점 들을 때 그 학생은 뭐 12학점, 9학점만 듣고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아직 이전이거든요. 네. 그럼 입학할 때 들어가는 그 과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과를
있습니다. 예,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느 과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무엇을 하겠다를 좀 생각해봐서 처음에 언디클리어 메이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2학년 그래서 2학년이 될 때 오픈이 되면 그 어느 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과로 아무데나 가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또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려 나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주 월등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게 명확해야 되고 또 그 과에 스팟이 있어야 돼요. 들어갈 스팟.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과를 설정해서 전형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메이저를 딴 거로 바꾸는 게 사실은 나아요. 그러니까 언디클리어들하고 그 과를 선정해 놓지 않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예를 들자면 내가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아까 이 학생이 말했듯이 뭐 예를 들자면 게임 그래픽 디벨로퍼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약에 들어왔다가 1학년을 마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게임 아트 쪽으로 바꾸는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그냥 언디클리어 들어와서 이것저것 듣다가 게임 아트로 바꾼다고 할 때 게임 아트 교수들이 너는 이거를 하지 않았어. 너는 이것이 부족해. 라고 하면 그때 교수들이 탁 걸어버리면 힘들죠. 그래서 어느 과를 들어와서 유사한 과를 들어와서 이렇게 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예, 예. 자리가 좀 항상 자리가 부족해요. 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쪽으로 하고 싶은데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어떤 장르? 그러니까 제가 그 말했듯이 그 경우는 일러스트레이션하고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만약에 특히 이제 그 게임 캐릭터 디벨롭들은 지금 한 50% 이상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말 실력을 열심히 쌓아서 제가 똑같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CA를 들어와서 일러스트레이션 부전공을 하는 게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그 하는 교수 중에서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일러스트레이션 옛날 디파트먼트 해야 돼. 지금은 학장을 그만두고 일반 교수로 있는데 제 되게 좋은 친구기도 하는데 그 탐 캐스퍼라고 그 사람 와이프가 누구냐면은 그 해리포터 그 책 그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 있죠. 그 1권에서 끝까지 다 그 해리포터 그 사람이 저 와이프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야, 당신 그 와이프 뭐 같이 우리 집사람 가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잘못해서 돈을 많이 못 벌었다 하던데 그 사람은 그런 어떤 그 특히 그런 쪽에 특히 스페셜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교수들은 말한 그 캐릭터 특히 이제 모션 캐릭터 쪽에 그 아주 스페셜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러스트레이션 마이너를 택해서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과를 들으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마이너 하는데 마이너를 꼭 해요. 특히 이제 아까 말한 포토그래피 마이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래서 대학 들어오면 어드바이저랑 상의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어드바이저가 그 교수를 찾아주도록 해줘야 돼요.